이번에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면은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재선될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한 일주일 전서부터 갑자기 바이든 후보가 거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에는 이제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주식시장은 사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주식시장 자체가 유연함 뭐 이런 거니까 그 주식시장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나쁘다고 봐야 될지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세 편성한다라는 겁니다. 대세 편성한다. 나는 암만 아닌 것 같아도 시장이 글로 가면 그래 인정, 내가 졌고 인정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되면 끝난 게임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월스트리트 가면 확 갔다가 또 지금은 또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또 이게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는 것도 그래요? 있고 네, 그래서 모든 선거 그렇습니다만 가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특히 미국 선거에서는 이게 지지율 격차가 원래 컸던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커져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를 문제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 나스닥 시장이 괜찮았었잖아요. 며칠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이 상하원 다 차지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뭐 좋아지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보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까지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여러 가지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더 흔들릴 거로 보는 의사가 더 많았었잖아요. 네.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사실 뭐 그걸 블루웨이브라고 표현하죠. 그래요? 블루웨이브라고 해서 민주당이 다 장악한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한 1년의 예산도 지금 미국 예산도 지금 못 만들었거든요. 10월부터 새로운 돈을 받아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 예산도 우리는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승인을 받는 그런 건데 미국은 하원, 상원에서 법을 만들어요. 매년 예산이 법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백악관하고 3자가 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고 한쪽이라도 사인을 안 하면 계속 공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세 개를 다 장악하면 강력한 어떤 정책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있죠. 그 말씀하신 것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세금 인상할 건데 이것 때문에 기업의 이익에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는데 과거 추세를 보면 과거에 어떤 민주당 대통령이든 시기하고 공화당 대통령이든 시기하고 나눠서 보면 압도적으로 민주당 대통령이든 시기에 주가 상승률이 높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이 뭐 1950년 한국 전쟁 트루만 대통령 때나 아니 나중에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존슨 대통령 이런 사람 민주당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민주당은 국제적인 정치 관계에서 전쟁에 잘 안 끼어들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공화당은 그걸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 그 이전에 레이건 대통령도 굉장히 힘센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하면서 줄어들던 국방비 예산을 다시 늘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에 돈을 쓰는 이게 좀 불만족인 거고 그리고 전통 에너지 아니 그거 이미 끝난 거 아닌가 뭐 이 새로운 에너지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자꾸 전통 에너지 돈을 쓴다고 하지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라고 하면은 그 방산 전통 에너지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바이든 관련주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보면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중국이 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네. 월스트리트한테도 굉장히 많은 무엇인가를 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백악관의 나바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가 중국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해요. 쟤들 저 믿지 마라 중국의 앞잡이들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월스트리트가 최근에 이제 생각하기에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돈이 들어오기를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가 또 대통령을 하면 미국 연기금들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5%까지만 하겠다. 그 이상은 투자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만약 투자하면 법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네. 상원에서 특히나.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는 그게 불만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월스트리트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월스트리트 보기에 이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야 앞으로 또 중국하고 그러고 우리는 중국에 가서 돈도 못 벌고 그러나 돈 벌을 기회인데. 예, 그것 때문에 좀 확 가는 경향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런 이야기 해요. 아니 나는 과거에 다른 공화당 대통령과 다르잖아. 내가 집권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는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돈 벌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미국도 상당히 국제화되고 미국 S&P 500 기업들의 그 매출에서 거의 절반이 지금은 해외 쪽의 매출이거든요. 애플 아이폰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강한 미국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가 상당히 동조하고 뭐 군산 복합체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산 기업들 키우고 뭐 이러면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국제적으로 같이 평화롭게 지내자. 이게 미국에서 돈벌이가 잘 되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거겠죠. 이제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썼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관세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유무역주의가 퇴보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염려는 사라지는 건가요? 미국은 다시 자유무역주의를 더 공고히 그 지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마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좀 걱정스럽지만 새롭게 세상이 좀 쪼개지는 것 같아요. 보통 그 뭐라 그러죠? 그 블록화되는 나라들이 블록화되는데 그게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술로 블록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5G 이야기 많이 하는데 4G까지는 그냥 이 스마트폰이 기지국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다른 스마트폰과 연결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5G부터는 개념이 그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5G는 스마트폰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새로운 기계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이 아닌 기계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가령 자율주행차만 하더라도 도로 위에 얘가 기계가 있는 건데 이 기계가 저기 있는 신호등이나 뭐 이런 다른 옆에 있는 차들 이런 그다음에 또 도로 주위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주행을 하는 거거든요. 드론도 그런 것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물 인터넷. 그래서 집에 수도 계량기 그것도 기계가 저쪽에 있는 그거 모으는 중계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게 여기서부터 5G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기술을 같이 공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미국의 군사도 그 국방도 이 베이스로 돌아가거든요. 미국이 갖고 있는 스텔스라고 하는 게 사실 깊숙하게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해 오고 이러는 건데 뭐 기계들도 커뮤니케이션하고 CCTV도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에 뭐 가령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중국산 칩이 들어가 있는데 백도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그렇지.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완벽하게 선을 그으려고 하죠. 그래서 아마 5G부터는 표준이 서로 달라질 것 같아요. 아, 옛날에 기술 표준이. 예, 우리 비디오 같은 거 보면 뭐 이 나라에서 똑같이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재생이 안 됩니다. 그치, 이제 VHS 무슨 네. 이런 틀렸죠. 예, 기억이. 방식이 달랐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그런 기술이 만들어질 때 이걸 공유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다들 한 거죠. 왜냐하면 공유했다가 재해가 커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서로 쪼개져서 움직였습니다. 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텔레비전은 여기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있는데 이게 뭐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그런 거 인터넷 이렇게 되면서 다들 표준을 없애고 통일되면서 온 것이 90년대, 2000년대 지금 한 30년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다시
표준이 쪼개지는 거죠. 근데 유럽이 보통 이런 경우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는데 유럽은 이제는 노후화돼서 그럴 능력은 없는 것 같고 그래요? 미국하고 중국 두 개.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일본 같은 게 떨어져 나올까? 일본도 왜냐하면 중국 시장을 잃기는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표준에 일본이 편입되는 거 일본도 그렇게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중국식 표준에 러시아도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라고 하는 거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 표준이 여러 개로 아마 쪼개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두 개의 어떤 디커플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각자 이해에 맞는 자기들만의 첨단과 관련해서는 네, 그렇죠. 어, 뭐 사람들이 쓰는 일상적인 것들은 그러지 않겠죠. 가령 뭐 우리가 많이 컴퓨터에서 보는 PDF 문서 이런 거 중국에서 만든 문서는 안 보이고 미국에서 만든 문서는 보이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게 이제 5G 영역까지 가게 되면 스마트폰처럼 어느 나라 스마트폰이든 그냥 서로 간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품목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뭐 5G를 그 중심으로 한 어떤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디커플링, 블록화되는 걸로 나머지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다 통용되는, 이렇게 좀 이원화되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좀 마찬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자기 나라 고용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수입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서 쓰자. 뭐 이게 좀 비싸더라도 이런 움직임이 갈수록 강화돼 가는 것이죠. 강화돼 가면 미국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집권할 때 가장 우려스러운 게 사실 미국으로서 나쁠 게 없어요. 근데 뭐 가령 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이런 사람이 재무장관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 워런 상원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본인이 내세웠던 그 공약이 뭐냐면 법을 바꿔서 미국의 기업들한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겠다.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람의 자격을 부여했는데 그러면 너도 미국 시민이다라는 겁니다. 법인도. 네, 법인한테도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부과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지역의 그 사회를 우선하라. 그러니까 기업은 아니 뭐 법인이 뭘 그거 주주 이익만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주식 투자한 사람들 돈만 벌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뭐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문화가 있는데 법을 바꿔서 법인 거기다가 의무를 넣어서 사회의 의무를 다해라. 사회주의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인데 그런 분이 아마 지금은 재무장관 1순위 후보예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미국도 트럼프 못지않은 자국 우선주의라는 겁니다. 민주당이든 뭐가 됐든. 네, 그 트럼프에 대해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 민주당도 만만치 않은 자국 우선주의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뭔가 세계 무역 이게 좀 더 완화되고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는 똑같을 것이다. 그 기조는. 예, 몇 가지 것들은 있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가령 파리 기후 협약 요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에너지를 계속 쓰자 이쪽 입장인데 바이든 후보가 되면 다시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해서 전통적인 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뭐 이쪽 비중을 높인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큰 변화인 거는 맞아요. 맞고 그다음에 또 큰 변화가 이제 미국 민주당하고 공화당 사이 큰 변화가 전 국민 의료보험과 관련된 건데 요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미 대법원으로까지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권력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큰 그 어떤 차이점은 경기 부양하는데 어디다 돈을 쓸 거냐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그냥 전 국민 기본소득 아이디어로 가자.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실업수당 뭐 주당 600달러씩 주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돈 주면 되지 않냐. 뭐 그러는데 공화당은 아니 그게 아니고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미국한테는 중요한 산업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 뭐 자동차 기업들 뭐 살리자. 뭐
뭐 보잉 저거 죽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저거 살리자, 뭐 항공사들 어떻게 살려야지, 이런 식으로 기업들한테 돈을 주고 그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더 하도록 하자. 이게 이제 공화당 방식이고 민주당 방식은 돈을 그냥 기본소득처럼 가자 이건데, 이런 차이지 뭐 민주당이 되면, 그러니까 뭐 다른 정치 외교적인 거 빼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8천억 달러에서 시작하고 또 민주당은 뭐 3조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액수가 의사가 잘 안 맞아서 그 협상이 결렬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단지 액수만의 차이가 아니라 그 액수를 어디에다 집행할 것이냐에 대한 그 이견이 오히려 큰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 액수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보다 더 많은 돈도 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 백악관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 지가 알아서 쓰겠다고. 그거는 우리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러면 지금 이러저러한 어떤 미국의 정치, 경제 환경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11월 대선 이후까지는 좀 이렇게 쉬는 게 낫지 않냐, 장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만큼 불확실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그 불확실성이 누가 대통령이 될 거다, 그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게 안 정해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에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은 이게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편 투표제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일부 에피소드 같은 거지만 몇 개씩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불복하겠다라는 식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바이든 후보 쪽에서도 원래 그거는, 이게 지지율 격차가 크면 사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거는 잘못된 선거다라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이렇게 크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지율이 좀 이 차이가 줄어들고 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네. 예, 얼마만큼이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다 까보자 이러면 이거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겠네요. 예, 이걸 이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방식의 어떤 집계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11월, 12월까지 넘어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이미 그 11월, 12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일부 선물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미국의 여러 환경들 때문인지 지금 달러 약세가 좀 더 강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안화와 함께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싸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이미 투자한 분들은 환차손을 입는 거고, 네. 반대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수출 기업들은 또 이익이 줄고, 하여튼 이 환율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 보면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환율에만 관심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관심이 없었는데, 해외 투자를 하면 관심이 안 가질 수가 없죠. 근데 해외 투자한 걸 굳이 원화로 따지시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거 원화로 따져서 원화로 환전하면 거기 또 수수료가 붙고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함정 하나 파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의 심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 이익 받다 해서 우리 보통 이익 실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돌리는 방식. 그렇죠. 현지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를 오히려 또 권하는 편인데, 초기에 습관을 만드는데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국내 투자는 뭐 이 종목 저 종목 이 종목 좋대 저 종목 좋대,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저도 엘리베이터를 탁 타면 다들 뭐 보고 있는 거, 다들 주식 뭐 보고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속닥속닥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듣는 이야기는 뭐 이게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 지금 지난달에도 신용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일들을 아주 크게 생각해서 지금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잘못된 습관을 만들 위험이 높은데,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 아는 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정석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량주, 많이 그 대형주. 네, 정석대로 할 수밖에 그러네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그 자기의 투자 패턴이 정석대로 바뀌고 그러고 나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미국 프로야구 보다가 한국 야구 보면 처음에 눈높이 안 맞아서 실망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도 괜찮은 기업들 꽤 많습니다. 예, 꽤 많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 투자한 분들이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보면은 잘 모르니까 진짜 우량주,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대형주, 아마존 이런 데다 투자를 하니까 정말 괜찮은 주에다 투자를 한 거네요. 예, 뭐 근데 꽤 비싸긴 하죠. 비싸긴 해도 계속. 많이 비싸죠.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대선 전후 하여튼 미국의 상황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뭔가 조심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 뭐 변수들 이런 거 예상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선거는 너무 한쪽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뭐 무슨 관련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관련주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랑 똑같습니다.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그 대통령 되면서 난리가 났죠. 아무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배팅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전 세계 주가가 마구 폭락을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날 미국 시장이 열리면서 이게 확 반등을 했지만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을 치고 갔느냐면 인프라 관련주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거야. 아니 저기 두바이 공항을 가봐라. 얼마나 잘 해놨는데 미국 공항은 이게 도대체 부끄러워서 내가 가지 못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로가 얼마나 낡았고 항만이 어떻고 진짜로 미국은 낡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순간 다들 난리가 난 거죠. 인프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걸 본인이 사실 접은 거죠.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때 많은 사람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이야기했지만 아니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은 감세가 우선시 됐어요. 근데 트럼프는 공화당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감세보다 인프라 먼저 할 거야 뭐 이렇게 치고 나갔는데 공화당이 우리 민주당하고 합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합의 없이 그냥 완전히 밀어붙이는 이러진 않아요. 합의를 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운 주제가 감세인데 감세 지금 그때는 하원 상원 전부 다 공화당이 갖고 있을 테니까 지금 감세부터 하자. 이거 지금 안 하면 이거 하기 힘들다. 그래서 민주당에 이제 좀 어느 정도까지는 타협을 하면서 이거 밀어붙이고 대신에 이것까지 인프라까지 밀어붙이면 이게 우리 해도 너무한다. 이거는 접었어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합의하기를 인프라 이거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인프라 투자는 다음 대통령 때 하겠다라고 하고 접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갔던 것들 다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대선 관련주라는 건 이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믿고 가고 그러면 안 되고 루머에 샀다가 뉴스에 팔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겠네요, 진짜. 네. 그런 면들이 오히려 확실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많습니다. 근데 뭐 파리 기후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죠.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건데 그 외의 것들은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군요.